네, RPM 120쪽의 860번 문제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뭐만 쓰면 되냐면 판별식만 쓰면 되는 문제죠. 그쵸?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네, 그러면 판별식은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1. 자, 요게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요. 요거 그냥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되겠고, 그러면 요거 하나씩 날리고요. 우변으로 다 넘기면 3k제곱 마이너스 4k 요렇게 되겠고, k로 묶어주면은 3k 마이너스 4. 자, 요것이 지금 0보다 작다죠. 0보다 작다면 사이값이니까 k는 0에서부터 3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실수 k 값이 될 수 있는 것 그랬으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를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는 5번밖에 없겠네요. 네, 861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다고 했고, 두 번째 줄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뭐 각각 판별식 쓰란 얘기죠.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했을 때 짝수 공식 가능하고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6. 자,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자, 첫 번째 판별식은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한다면 얘도 역시 짝수 공식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4K 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5인데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1, 4에 1, 5에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1, 4K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자, 양 끝값이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공통범위를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5, 1, 4.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고요. 이렇게 두 번째 범위는 얘보다는 작거나 또는 얘보다는 크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럼 공통범위 보이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인지 잘 세워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는 안 되니까 마이너스 3 하고요. 아,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이렇게 돼야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못 들어가죠. 그쵸? 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범위에는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수 K의 개수는 총 4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862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 이 친구의 판별식을 가져올게요. 짝수 공식으로 가져오면 a-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이겠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는 0이어야 되겠죠. 그죠? 전개시키면 a 제곱 사라져 버릴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3 요게 0인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가 2라는 사실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또 판별식 가져올게요. 자, 이 친구의 판별식을 가져오면 b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a 플러스 b잖아요. 그쵸? a 플러스 b인데 a가 2였잖아요. 그러면은 2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은 지금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작겠습니다. 전개시키면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4b가 날아가죠? 4b 지워지고 b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럼 b-2, b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b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b의 최대값, 정수 b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이 되겠네요. 자, 863번 문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단순하게 풀어보면 이렇죠. 얘가 실근을 가질 범위하고 얘가 실근을 가질 범위를 찾은 다음에 그 두 범위의 공통 부분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실근을 가져도 되는 거니까 그 두 범위 중에 한쪽에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답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2학기 때 배울 집합의 개념을 미리 선행을 한 사람들은 합집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연립부등식들은 전부 교집합의 개념으로 해를 찾았다면 얘는 이 녀석이나 이 녀석 중에서 하나만 실근을 가져도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녀석의 실근을 가질 범위와 요 녀석의 실근을 가질 범위에 합집합 한쪽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답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은요.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붙어야 됩니다. 그죠? 실근이라고만 말했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러면 등호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a괄호 a-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것이 첫 번째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방정식으로 가서 두 번째 방정식은 짝수공식으로 갈게요. 그러면 1-2 플러스 a제곱 요것이 또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1, a 플러스 1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이것도 양 끝값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1보다는 a가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 0, 1, 4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원래는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이 해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한 줄이라도 그어져 있으면 다 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가 다 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가 모두 다 해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범위 중에 하나의 범위에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해를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면은 원래 하던 대로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건데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범위 중에서 하나의 범위에라도 포함되면 모두 답으로 체크해야 되겠다.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864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부호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자, 이럴 때는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이거나 혹은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 합, 곱, 요렇게 세 가지. 뭔지 알겠죠? 판은 판별식을 말하는 거고, 합은 두 근의 합, 곱은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얘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둘 다 양수니까요. 그 다음에 곱은 알파 베타겠죠? 이것도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여기다 왜 등호를 붙이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을 때는, 여기서도 그냥 두 근이라고만 말했죠.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맞고, 약간 좀 말장난 같지만, 중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중근을 한 개의 근이다. 라고 잘 말하지 않고, 서로 같은 두 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네, 하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말했을 때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이 그냥 두 근 이렇게만 표현했을 때는 등호를 붙여주셔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럼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2a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전개시키면 a제곱 플러스
8a 10a 플러스 16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 8에 플러스 a 플러스 2, a 플러스 8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이 판별식에서 얻은 범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근의 합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 문제에서의 알파 플러스 베타면은 요 놈에서 부호만 바꿔준 거니까 a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이것이 두근의 합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두근의 곱이죠. 알파 베타. 그럼 이 문제에서는 요 끝에 요 부분이 지금 상수항 부분이니까 요게 그대로 두근의 곱을 의미할 텐데 이것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그러면 요렇게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 세 개의 범위를 얻었고 얘네 셋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이 문제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이고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세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았죠. 그럼 세 줄이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865번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 자, 방금 864번은 두 근이 모두 양수였죠. 네,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음수로 바뀌었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세 가지. 판, 합, 곱이 되겠습니다. 자, 판이라는 건 판별식이고요. 판별식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두근의 합은 알파와 베타가 모두 음수인 거니까요. 더하면 0보다 작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근의 곱은 음수끼리 곱한 거니까 0보다 크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에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2차 방정식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이제 K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답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K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체크해 놓고 시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판별식 볼게요. 판별식 D는 9K제곱 마이너스 5K죠. 아니네요. 20K죠. 자,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K로 묶어주면 9K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니까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9분의 2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런 범위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두근의 합을 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는 예분의 예에다 부호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얘는 그냥 0보다 작은 것이 그냥 확인되죠. 그죠? K 값과 관계없이 늘 성립하는 거고. 자, 세 번째 알파 베타는 K분의 5가 되겠는데 두근의 곱 K분의 5인데 요것이 이제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크다면 K 값 자체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범위와 요 범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0이 있고 9분의 20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K 값은 어차피 0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므로 0은 제외시키고 갈게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9분의 20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요런 범위가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0보다 크다는데,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우리가 찾고 있는 K 값의 범위가 될 거고, 문제에서는 K K의 최소 값을 물어봤으니까 찾았네요. 그쵸? 9분의 20.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는 판, 합, 곱 세 가지를 체크해서 요 부호는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 합, 곱 세 가지를 확인한다. 요 판, 합, 곱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6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근이 모두 양수다 혹은 모두 음수다, 위에 있는 바로 두 문제 865번과 864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판별식이랑 함수값이랑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판합곱을 모두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요, 아주 편리하게도 판별식도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두근의 합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두근의 곱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요것만 확인하면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은 거기서 끝이에요.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판별식 자체가 이렇게 생기는데,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와 C의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두근의 곱이라는 게 원래 A분의 C잖아요. 근데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것도 음수란 얘기죠. 따라서 앞에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음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얘만 만족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 나온 옵션이 돼버립니다. 늘 만족이 돼요. 얘만 만족이 되면. 그래서 판별식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고, 두근의 합은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데 얘가 0보다 클지 작을지 우리가 모르죠. 그죠?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인데 둘이 더했을 때 결과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요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만 먼저 해보면 알파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6인데요. 요것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6보다 크다. 네, 이런 범위를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자, 이 문제에 추가로 달린 조건이 있는데,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요 조건이 들어가면 이때는 우리가 무엇의 부호를 생각해낼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를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부호가 서로 달라요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둘이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음수가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아. 그러면 음과 양 더했을 때 절대값이 더 큰 놈을 따라가잖아요, 부호가. 그래서 요것이 0보다 크겠구나 라는 것을 이 초록색 밑줄 근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범위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잠시만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마이너스를 못 봤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A가 6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쵸? A가 6보다 작다. 네, 이렇게 수정해 놨고요. 자, 이걸로 다시 가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원래 요 놈분의 요 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건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요, 그냥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요것이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4의 마마니까 A는 1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니까 1, 4, 6 해가지고 6보다 작다 쭉 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쭉 하고,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쭉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줄이 겹쳐지는 부분이 지금 두 군데가 보이죠? 이쪽하고 이쪽 이렇게 두 군데가 보이니까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A가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와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마지막으로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요 두 근이 모두 양수,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커야 되고요, 알파 베타 0보다 커야 됩니다. 판, 합, 곱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두 근이 모두 음수 요렇게 되고요, 더했을 때는 0보다 작고요, 곱했을 때는 0보다 크고요. 역시 판, 합, 곱을 확인하는데 요 부분의 부호가 위에하고는 다르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이게 가장 편하다고 했어요. 얘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한 가지만 확인하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